17번 보겠습니다. 연립 방식 3개 주어져 있고요. x, y, z를 알파, 베타, 감마 각각 절대값 다 더해주세요. 일단은 보시면 요게 눈에 들어오죠. 각각 제곱이랑 곱이랑. 그래서 변형식을 가지고 z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시 표현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표현된 친구는 같아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대로 이제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어 보시면 하얀색이 없네. 이거 집어넣으면 z의 제곱이에요. z의 제곱 표현될 거고 이 친구 x 플러스 y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600이 z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x, y 곱이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24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주면 z 제곱이 사라짐. 그래서 0이 될 거고 여기는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12z에다가 여기 36이 나오죠. 36이랑 너랑 계산하면 6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가면 z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z는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z가 5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z가 5, 그럼 너는 25. 그 다음에 z가 5,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두 개로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친구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둘이 더해서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한 친구는 4랑 3? 4랑 3인데 얘가 더 커야 되니까 하나가 4를 주고 하나가 마이너스 3을 준다면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그래서 절대값 네가 알파 요거 절대값 하면 3 7에다가 너랑 더하면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x, y 연립 방식이 이 친구가 실근을 갖도록 x, y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케이스 택한 물어봤으니 우변이 같아요? 그럼 좌변이 같겠죠. 정리합니다. x와의 x와는 사라지겠죠. 그럼 정리하면 x 더하기 y 그리고 1 얘 너만 남을 거고 우변도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2y인가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 두 친구를 여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다 3배수네. 넘어가 3 나눠줘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될 거고 넘어가면 3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x, y 합이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여기에다가 요 전개 다시 써볼게요. 그럼 x, y 곱이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x, y 걔가 1이라고요. 1을 쓸 거고 또 곱하면 2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x, y라는 친구는 넘어가면 k 빼기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식에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합이랑 곱이 표현되어 있으니 하나의 2차 방식을 떠올립니다. t의 제곱에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주고요. 곱이 넣으니까 k 빼기 2는 이퀄 0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너의 t란 친구는 하나 x를 하나를 y를 근을 갖는 녀석의 2차 방식이구나. 그래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1이고 곱은 너가 표현될 테니까 x, y가 존재해야 돼요. 실근이. 그럼 이 2차 방식이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판별식이 0 이상이겠죠. 판별식 1 마이너스 b의 제곱 이 녀석이 0 이상이 되는 k의 최대값 잡으면 되니까 4k 넘어갈게요. 4k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4로 나눠주면 k는 4분의 9라는 최대값을 갖겠죠. 정답은 4번이었네요. 19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해서 max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 주기를 x가 크면 x를 쓰고 y가 크면 y를 써라. 둘이 비교해서 큰 거를 뱉어내 주세요. 그런 뜻이죠. 얘네들 다 max에 걸려 있으니 x, y 크기 판단하면 되니까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누가 더 클 때 y가 더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데 나눠서 풀 거예요.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해가 0이 아니고 값을 물어봤으니 딱 이 중에 어떤 딱 한 쌍만 딱 걸린다는 소리죠. 해볼게요. 정리 봅니다. 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가 더 크니까 이 맥스 xy는 x라 표현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x로 표현됩니다. 자 밑에 식도 마찬가지로 2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도 x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x 표현되는데 연립의 목적은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y가 보고 반대니까 그냥 이 녀석을 통으로 더해 볼 거예요. 둘이 더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면 플러스 3x가 되겠죠. 그리고 요 상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이퀄 0이 될 테니 3로 나눠줍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x와의 순서상 입장에서 x도 있고 y도 있는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리고 1일 때 두 가지를 해석해 볼 거야. x가 마이너스 2야
위식에 집어넣을게요.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4는 사라짐. 그럼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잠깐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값이 잡히고 둘이 곱해서 0이 아니에요. 곱한 값 물어봤으니까 여기 3가 나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해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 집어넣어 봐요. 1 집어넣어. 1 집어넣어.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너네들이 마이너스니까 y가 0이 잡혀요. 0이 잡히면 둘이 계산해서 곱하면 0이 나오고 또 이 부등식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x가 더 크죠 y보다는 됨. x가 그지? x가 크긴 큰데 그지? 둘이 곱해서 0이 되니까 이 조건의 모순. 그래서 여기서는 다행스럽게 해가 나오고 여기서 해가 안 나오면 이 경우도 따져가지고 얘네들 다 y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y로 해서 연립하신 다음에 이 조건에 그지? 모순되지 않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빗변의 길이가 13에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에 반지름이 2원이 내접하고 있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끼고 있는 요변과 요변의 길이의 차를 물어봤어요. 이게 좀 길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2야? 너도 2겠죠? 이 길이 같고요. 얘가 직사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사각형으로 표현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2로 표현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고 그죠? B가 뭐 편의상 더 크더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원밖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A니 원밖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원밖의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B니 너가 B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 A 플러스 B가 13이라는 걸 얻어내고 두 번째 관계식은 피타고라스 그림 쓰면 되죠? 그냥 너의 제곱 13의 제곱 169는 너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전개해 봅니다.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둘이 곱한 거 2배 4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 4, 4 계산하면 8 얘가 얼마 같아요? 얘가 169래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요 값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A 플러스 B가 13이야. 그럼 너가 얼마예요? 50인가요? 맞죠? 52? 52고 너가 60이야. 60이 넘어가면 109. 109? 왈왈 10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A 플러스 B가 13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문제 뭘 물어봤다고?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차. 그래서 요 길이 B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1을 뺀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A랑 B랑 뭐가 큰지 모르니까 B 플러스 2에서 A 플러스 1 빼면 너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변형식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AB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제곱이니까 뚜껑만 씌우시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알고 있잖아요. 13이에요? 13이니까 16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마이너스 4배에 뭐만 계산해?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 곱은 구할 수 있죠. 왜? 제곱, 각각 제곱도 알고 있고 합도 알고 있으니까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자, 갑니다. 이거 전개해 볼까요? 전개. A 플러스 B의 제곱 13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109에다가 더하기 2AB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얘가 169니까 얘가 6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60이면 A, B는 30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0을 곱해주세요. 169에다가 120을 빼요. 4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7 되겠죠. 근데 차를 물어봤으니까 7일 수밖에 없고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20번 볼게요. 높이와 같은 정육체 모양의 그릇 A와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 B가 있다. A랑 B는 높이가 같대요. 그런데 A가 정육면체니까 그림을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지금 생겨먹은 정육면체니까 높이를 A로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먹었고 너가 A고 너가 A고 너가 A래요. 그 다음 그릇 B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 그릇 A보다 그러니까 결국 A보다니까 이게 A가 되면 B란 친구를 그림을 그리기를 높이는 같으니까 대충 이렇게 좀 찌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요. 생겨먹었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생겨먹었더라. 지금 육면체예요. 높이가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가 그릇 A보다 1만큼 기니까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1만큼 짧다고요? A 빼기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리가 없나? 자, 그랬을 때 AB에 대한 그릇이 존재하는데 문제에서
그릇 B에 물을 가득 담아, 부피죠? 가득 담아서 A에 때려 넣었어요. 그러면 그 부피에 16분의 5만큼 물이 찼다. 결국 이 녀석의 부피는 A의 부피의 16분의 15란 소리죠. 그럼 너의 부피는 얼마인데? A의 세제곱일 거고, A 세제곱일 거고, 거기에 16분의 15의 부피는 같아요. B의 부피랑 같으니까 너네 세제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A의 합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빼기 1로 표현될 거고,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 두 그릇 높이 A 값을 물어봤죠? 자, A는 길이니까 A로 나눠됨,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양변에 16을 곱해. 16 곱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럼 정리해보면 15A제곱, 16A제곱, 우변으로 넘어와 A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6은 절로 넘어가. 그래서 A는 길이니까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1번이었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술의 A는 정육시의 모양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이 B자린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뚫어 놓은 거예요. 뚫어 버렸을 때 건널비가 주어진 상태에서 입체동의 부피를 물어봤으니 AB는 유리수이고 A보단 B가 크대요. 일단은 이 전체 부피 물어보는 건 A 세제곱, 거기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여기 지금 밑넓이가 B의 제곱이죠. 근데 뿌리니까 3분의 1에 밑넓이 B의 제곱에 높이가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AB 값만 구하면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난 우리가 너가 목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건널비를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럼 건널비는 여기 A제곱 앞면 보이죠? 옆면 이렇게 있고, 뒷면도 밑면도 있고, 그리고 요 윗면도 있겠죠. 윗면에서 요만큼 B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각뿔에 옆면 4개를 더하셔야 돼요. 다시 전체 정육면체 A제곱짜리 6개 더한 다음에 요만큼 B제곱 하나 빼고요. 그 다음 요 부위 옆넓이, 정사각뿔의 옆넓이 4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관계식이 A제곱 몇 개? 6개. 그 다음에 밑넓이 B의 제곱 뺄 거고, 거기에다가 4배의 하나의 넓이를 계산한 그 결과치가 얼마 같아요? 50 더하기 4루트 10. 요 관계식. 결국 포인트는 이 사각뿔에 대한 옆 넓이를 구할 수 있니로 묻는 문제로 바뀌겠네요. 이 높이는 A예요. 그럼 옆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림이 여기쯤 한번 그려볼까요? 써놓고 또 지우면 되니까.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사각뿔이 요렇게 정사각뿔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있고 요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가 이 길이가 B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렸을 때 요 점은 밑바닥에 대각선의 교점이 만나고 요 길이가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을 하나의 옆넓이로 이해했을 때 밑변은 B로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높이를 계산하셔야 돼요. 높이를 계산하시면 너랑 평행하게 중점을 지나는 요런 보조선을 긋고 요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점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 도형 지금 이디면 삼각형이에요. 중점을 지나니까 여기도 높이가 돼서 수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났죠?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2분의 B가 될 거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데 높이는 루트에 너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넓이는 얼마인데? 높이, 얘가 높이에요. 옆넓이의 높이에요. 높이 밑변 곱해서 반. 그래서 둘이 곱해서 반이니까 2분의 B의 루트에 표현되는 식이 A제곱 더하기 4분의 B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요 식을 잘 해석해서 얘네들이 같아요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요만큼 지우고 다시 한번 그냥 써볼까요?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6A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4를 곱해주면 더하기 2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AB가 유리수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유리수인 파트고 여기가 무리수인 파트가 되겠죠. 너네들이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근데 제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곱을 치환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A 제곱을 너를 대문자 A로 세팅을 하고 B의 제곱을 대문자 B로 세팅해 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6 대문자 A 마이너스 B가 너의 유리수의 부분인 5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너랑 같은 케이스인데 이 B를 여기다 확 집어넣어 볼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안에가 요만큼만 집어넣으면은 루트에 안에 것만 쓸게요. 근의 안에 것만. 그럼 안에 1 나눌까? 그게 낫겠네, 그지? 1로 나눠줍니다. 1로 나눠주면 이게 들어가니까 근호 안에는 40이 될 거고, 그럼 정리해주면 요거 B가 들어가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걔네 넣나? 집어넣으면 걔네 나눴나? B의 4제곱 이런 일이 벌어져요. 됐죠?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맞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에 40을 곱하면 얘가 160이 될 거고,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B의 4제곱 표현돼요. 그럼 다시 표현하면, 너가 A, 너가 B잖아. AB 더하기 B의 제곱 이퀄 16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 두 친구를 잘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A, B 2차식이니까 A를 B로 섞어주시면 되죠. 그럼 A는 얼마인데? A는 요만큼만 써볼까요? A라는 친구는 얼마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저거 넘어가면 50 더하기 B에다가 6A니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B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B의 대문자 B는 얘를 치환한 거예요. 얘를 치환한 거니까 이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수가 하나 잡아주고 연립하시면 나와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요 연산 생각할 거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A제곱도 대문자 B를 알면 대문자 A도 알겠죠. 그럼 소문자 A 제곱도 알겠죠. 그래서 A 값, B 값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 기억에는 3이랑 2 이렇게 하나 차이 나는 어떤 자연수가 나올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이 연산만 마지막 그 연립 과정만 생각할게요. 2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가 4인 이 길이가 4예요. 등변 사다리꼴이 주어져 있어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반지름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선분 CD를 지른 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원이랑 이 원이랑 이렇게 접한다는 소리에 왜 접하고 사이즈는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각형 ABCD 이 넓이 S 이 둘레를 L로 놨을 때 이 관계식이 성립하게끔 하는 그지? 길이 구하고 BD의 제곱, 요 길이 제곱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키워놨습니다. 넓이의 제곱, 둘레 8배.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AD의 길이가 4니까 그지? 이게 4고, 이 녀석의 중점을 이렇게 보조선 그어볼 거예요. 딱 정확히 반띵이니까. 안 반띵인가? 반띵, 그지? 여기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어디엔가 있겠죠? 그 중심을 놓고 이 반지름을 편의상 X라고 세팅을 합니다. 그럼 요 길이도 X가 되겠죠. 자, 둘레랑 넓이를 표현할 건데, 일단은 둘레부터 볼 거예요. 둘레부터 보면, 여기 2X, 여기 4. 여기 2X, 요 길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선이 필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해발을 내려 그어요. 정확히 수직입니다. 왜? 이제 지름이니까. 그리고 보조선을 이렇게까지만 그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럼 너가 2니까, 너가 2고, 이 녀석도 반지름이에요. 요 길이가 x 빼기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그 녀석의 2배인 2x 빼기 4가 되겠죠. 왜? 요 도형과 요 도형은 1대2라는 닮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너의 2배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저 녀석들을 그지 둘레는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둘레 볼게요. 둘레. 이 길이 2, 너 길이 2. 그럼 결국 여기 띠디디디딩띵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배. 자, 이 둘레들 다 계산해 볼 건데 여기는 얼마야? 2. 여기는 얼마니? 2x고요. 여기는 얼마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더하면 2x 빼기 2가 되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2배를 했으니까 둘레가 되겠죠? 자, 계산. 너네들이 사라지는구나. 둘레는 8x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전에서 둘레에 8배 때릴 거예요. 그러면 둘레가 8x니까 거기에 8배 때리면 64x가 되겠죠. 64x. 그 다음 여기에다가 넓이를 표현할 건데 넓이는 넓이의 제곱이에요. 그럼 넓이를 표현하려면 이 녀석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이 높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높이를 아셔야 될 거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기다 표현하면 윗변 4 더하기 아랫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라고요?
2x-2 2x-2 요만큼이 반이니까 너의 2배인 4x-4 얘가 아랫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높이 나누기 2인데 일단은 이 높이가 여기 수직 이겠죠? 두 도형 닮았다고요. 그죠? 수직 이겠지,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빗변의 제곱 나머지 뺀 거의 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 친구가 루트에 여기 4x-4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정확히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 1대2니까. 이게 높이가 돼버립니다. 지름의 그지 원주각 수직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 거라고요. 높이는 여기에 2배의 4x-4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누기는 너를 없애주면 되겠죠. 아, 이 녀석이 넓이인데 그 넓이를 제곱해 주세요. 그럼 너는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제곱해 올 거예요. 제곱하면 얼마니? 16 x 제곱에 그리고 너를 제곱하면 4x-4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왼쪽 관계식은 끝이 났고 오른쪽 부분에 얼마야? 6720 얘네들이 6720이 되는 그런 x값만 잡아주면 이 문제는 끝이 나겠네요. 자, 일단 16으로 나눠볼게요. 16 너는 4 16 나누면 4를 두 번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가 20이잖아요. 꽁다리 두 개가 4의 배수면 전체는 4의 배수예요. 4로 나눠주면 6720 그리고 4를 나눠줄 거야. 그러면 4, 1은 4 27 4, 6에 24 32 48 1680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럼 분자가 1680인데 또 얘가 80이라는 4의 배수니까 4로 나눠줄 거야. 4로 나눠주면 420 아 420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만 지우고 422였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또 너 4? 너 4로 나누잖아. 4로 나눠줘. 아 그래 4로 나눠. 그러면 여기는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로 나눠. 여기 4가 앞으로 나가겠죠. x제곱에 그 다음에 x-1이 될 거고 또 4로 나눠. 4로 나누면 10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x값을 의심해 보는데 그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얘가 105니까 이 뒤에 꽁다리가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5 정도로 의심할 수 있겠죠. 5 집어넣으면 125 근처까지 가고 5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5 얘가 100, 105 그지? x는 5였다는 소리죠. 아 x가 5였구나. 그러면 x가 5니까 이제 문제 뭘 물어봤어? BD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요만큼만 지울게요. 요만큼만 지워놓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만큼도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x의 길이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네가 5예요. 네가 5면 이게 x 빼기 2였으면 3이고 피타고라스에서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b에서 d까지 긋잖아요. 그어놓고 손에 발을 때리면 역시 여기도 수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지름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 그리고 우리 요 길이는 알아요. 요 길이 여기 4니까 4, 4,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 요 길이 네가 3이야? 그러면 네가 3이니까 요 길이가 6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였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요 친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근데 BD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버려버리고 너의 제곱 100 더하기 8의 제곱 64 정답은 164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자 24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갖고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비는 1대 3일 때 P값, Q값 정확히 구해서 계산해 주세요. 근데 이 식을 가만히 잘 보시면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얼마를 집어넣고 싶어? 1을 집어넣고 싶어야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에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이퀄 0이라는 식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완벽히 동일하죠. 두 개의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는 공통근은 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표현하면 이 친구 너의 공통근 x-1이고 1을 그냥 갖고 있고 너가 꽁다리가 Q니까 x-q 이런 일이 벌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근은 1과 Q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근이 1이니까 x-1이고 꽁다리가 P니까 x-p = 0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너의 근은 1과 P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1이 아닌 이 둘 간의 관계가 1대 3이 돼요. 1대 3. 그럼 얘가 크니까 여기에 3배한 건 얘랑 같다는 소리죠. 아, 그래. 3Q가 그지? P랑 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얘를 전개해서 1차식이랑 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1차의 개수가 P예요. P란 친구는 전개하면 1에 1에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요거 전개하면 1차식의 개수가 Q예요. Q는 1에 1에 계산한 건데 얘랑 완벽히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럼 너네들이 연리만 잘해서 P값 구하시면 되겠죠. P 대신에 3Q를 때려 넣어. 그러면 3Q 이퀄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4Q 4Q니까 Q는 얼마? Q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P는 누군데? Q에 3배 때린 거야. 그럼 P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4분의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해 주세요. 제곱하면 얼마인데? 16분의 9고요. 넌 제곱하면 얼마인데? 16분의 1이에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해? 30을 곱해 주세요. 이렇게 가로치고 약분 되는 거니까 너가 10이니까 정답은 20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24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영희에는 서로 다른 두 상수 A, B에 대해서 두 2차 방식이 공통물을 갖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가 1일 때 그 공통물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어요. 두 방정식이 공통물을 가져요. 더하거나 뺀 식도 공통물을 가져요. 빼고 싶죠? 빼고 싶어요. 그리고 A, B는 서로 다르다고 했어요. 빼면 사라짐. 빼봅니다. A 빼기 BX에 표현될 거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잖아요. 빼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통분하며 B분의 마이너스니까 그지? B 빼기 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 얘가 A 빼기 B, B 빼기 A구나. 그럼 요걸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묶으면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A 빼기 B, X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주고 A, B분의 여기도 A 빼기 B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데, 자, 이거 A 빼기 B로 나눌 수 있겠죠? 왜냐면 A, B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0이 아닙니다. 나눠버려. 나누면 X 마이너스 AB 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 이 공통분은 얼마이더라? 공통분 알파는 AB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뭐도 알고 있어요?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그 공통분도 AB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 AB분의 1은 발음이 어렵네. 여기에 넣나 성립할 거야. 왜? 공통분이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AB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공통분이니까 A, B의 제곱 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졌고, AB를 집어넣어요. A분의 1을. 그럼 여기는 B분의 1로 처리되겠죠. B분의 1로 표현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넣을 게 없네요. 더하기 A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져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통분해 볼까요? 얘를 통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얘를 통분하면 A, B분의 분자가 A 플러스 B예요. A 플러스 B니까 얘가 1이거든요. 아,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다시 표현하면 A, B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나의 목적이 누구라고요? 나의 목적은 너라고요. 너가 공통분이니까. 그럼 이걸 편의상 T로 취하네요. T의 제곱 더하기 T니까 T를 묶어줌. 그러면 T 플러스 1 이런 일이 벌어져서 T란 친구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될 텐데, T가 0이면 너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T는 마이너스 1이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었다. 공통분은 마이너스 1이었네요. 26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두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 마이너스 2이랑 마이너스 2이 딱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동일하네요. 기억번 2차 방식의 각각의 두 근의 곱은 서로 같죠? A분의 C로서 기억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니은번 AC가 양수이면 두 2차 방식의 실수인 공통분을 갖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너네 둘이 실수인 공통분을 갖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의 근이 하나가 알파를 세팅하고, 그리고 너의 근도 공통분을 가지면 알파라고 세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너랑 어떤 곱해서 A분의 C와 너랑 곱해도 A분의 C라는 그지 동일한 녀석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야? 만약에 여기가 베타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둘이 곱해서 A분의 C니까 너의 한 근이 알파니까
또 한 근은 베타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두 근의 공통근을 하나에 가져버리면 나머지 근도 동일할 수밖에 없고 두 근의 곱이 동일한 거에 의해서 그럼 두 근의 합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공통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같지 않다. 이건 참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쌤, 얘는 왜 들어있나요? 라고 생각해 보죠. 그죠?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이걸 잘 보면 C가 0이라고 해봐요. C가 0이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 얘도 X를 묶을 수 있고 얘도 X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이라는 공통근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근이 다른 근이 나와요. 무슨 소리야? X를 묶었어. C가 0이면 AX 빼기 B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0과 A분의 B라는 근. 너도 C가 0이야? 그럼 X를 묶었어. X를 묶으면 AX 마이너스 2B 이퀄 0. 그래서 여기에 근은 A분의 2B가 나옵니다. 근이 다르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C가 0이면. 근데 C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두 실근은 공통을 갖지 않아요. 이런 조건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너 허근을 가지면 너도 허근을 가져요. 네가 허근을 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B의 제곱 한 면씩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성립돼? B의 제곱 짝수공식 마이너스 AC 얘가 무조건 0보다 작니? 이 녀석에 대해서 판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성립하는 거니까 B의 제곱 넘겨주면 4AC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하다면 B의 제곱은 무조건 너니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C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걸 세팅해봐서 얘가 지금 거짓인 걸 의심해 보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이 좀 커지려면 B가 큰 값을 의심해요. 근데 얘는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A1, C1을 집어넣어요. 얘가 4니까 B에다가 좀 큰 값 루트 3 정도를 때려 넣습니다. 얘가 4고 얘가 3이니까 얘는 만족시켜주지만 3을 루트 3 집어넣어 3이고 A랑 C랑 1이니까 이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반대가 존재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요.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몰라요. 허근 가질 수도 있고 실은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정수 4개가 다 다르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다 다르대요. 4차 방식에 이 녀석의 한 근이 2니까 일단 2부터 집어넣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2, 너도 2, 요 2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요. 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다르니 너도 다 다른 정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동일한 수에다가 다 다른 걸 뺐으니까. 이해가시죠? 결국 4개의 서로 다른 정수의 곱이 49니까 얘만 고민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49를 어떻게 쪼개? 49는 7의 제곱이니까 뭐가 있어? 작은 순서대로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2개, 그 다음에 절대값 7 2개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랬으니 이 4개의 곱이 너랑 같아요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뭐 크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얘랑 같고요. 얘가 얘랑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잡아도 되겠죠. 괜찮죠? 그래도 되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저 같은 식을 좀 동일하게 써보면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베타 너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여가 1이고요 2 마이너스 델타 너가 7이 돼요. 그래서 각각 구해야 되고 그냥 이거를 통으로 더해도 상관없겠죠. 통으로 더하면 8 마이너스 4개짜리 별이 되어라. 별이 되었고 자 4개 다 더해요. 사라짐 될 테니까 별은 8이구나. 통째로 더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X와 Z는 양의 정수 자연수고요. 루트 Z는 무리수. Z는 제곱수가 아니에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Z의 값 물어봤으니까 양변 제곱해야 되겠죠? 루트 벗겨야 되니까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XY 그지? 양수입니다. 그냥 곱하시면 되고 요것도 제곱하면 4 더하기 루트 Z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XY가 자연수니까 얘는 유리수 부분이죠. 너네들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네 둘이 같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XY가 써볼까요?
x, y가 4로 주어져 있고 둘 다 양의 정수니까 이건 제한돼 있죠. 뭐가 있어? 3, 1, 2, 2, 1, 3 이렇게 제한돼 있고요. 그 다음 너네들이 같아요. 이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4가 들어가겠죠? 근원이 4xy가 될 거고 얘가 z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제곱수가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 얘가 제곱수잖아요. 얘네가 곱해서 제곱수가 아니면 돼요. 너네는 안 된다는 소리야. 됐죠? 자, 그러면 xy가 너희건 둘이 곱하면 3이니까 z값은 12로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2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정수인근을 갖는데요. 이럴 때는 뭘 써라? 근해공식 때려봐야 됩니다. 정수인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근해공식 쓰면 x는 짝수 공식 부호반대의 반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5의 제곱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m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일이 벌어졌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m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친구가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제곱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m은 정수래요. 그럼 너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정수니까 이 안에 들은 거에 제곱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어찌됐든 뭐가 되려면 정수가 되려면 유리수가 돼야 되고 실수가 돼야 되겠죠. 이 근원의 값이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m의 제곱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런 일이 괜찮죠. 그러면 m은 정수니까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때 m은 첫 번째 m은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겠네요. 만약에 2나 그지 뭐 3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음수가 잡혀버려요. 아니 양수가 잡혀요. 죄송하죠. 양수가 잡혀요. 그럼 m이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루트 2니까 무리수니까 그지 넌 정수가 아니야. 1이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똑같이 다 제곱이니까 루트 1이니까 정수값 잡혀서 만족시키는 정수 m의 개수는 2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30번 보겠습니다. 많이 풀어봤던 형태일 거예요. 두 개의 방정식인데 큰 틀을 보면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0이다. 물론 이 안에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A가 실수이고 B가 실수이면 A제곱 더하기 B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짐?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은 게 0이고 그리고 and 그리고 너도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수란 말이 있어? 얘부터 좀 접근해 볼게요. 너가 0이에요. 0이면 이 녀석을 x 2y니까 플러스 2 y 마이너스 그냥 한 번에 갔어요. 이런 일이 벌었다는 소리죠. 괜찮죠? 그래야 마이너스 플러스 2y. 그럼 상수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7이니까 그지? 3만 밖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왜? 둘 다 정수니까 정수의 고배 형태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있을 때 정수니까 3이 되는 거 3, 1.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정확히 맞는 게 존재한다는 소리죠. 왜?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럼 첫 번째, 너부터 의식해 봅니다. 너부터. 너는 x, y의 관점에서 다시 표현해야 되겠죠? 조금 내가 마음이 급했구나. 그러면 너가 3이야? x는 1. 너가 1이니까 y는 3. 그 다음 너가 1이야? x는 마이너스 1. 네가 3이면 5.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있을 텐데 그지? x는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1이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면 마3이고요. 마3이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첫 번째 너의 케이스에서 고민해 볼게요.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돼야지만 제곱해서 0이 됩니다. 너부터 집어넣어 봐요. x를 1 집어넣어. 1, y에 3, 9, 1 집어넣어. 1,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땡큐. 0이 됐죠. 문제는 얘가 답이란 소리입니다. 나머지 거는 이런 것들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전체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만 넣어볼까요? 답은 나왔죠? 얼마? 둘이 더해서 답은 4입니다. 얘 하나만 넣어볼게요. 얘 하나만 더 집어넣어. 그러면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5를 집어넣어. 25.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5. 택도 없죠. 그죠?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도 안 된다는 걸. 왜? 값이니까. 값은 딱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운 좋게 1번에 답을 낼 수 있었네요.